매일 만보 걷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65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만보 걷기에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무릎이 아프고 날씨는 안 좋고 손주 돌보느라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은 꼭 걸어야지 다짐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스마트폰을 확인하면 고작 3,000보, 4,000보 또 실패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하는 자책감마저 듭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993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입니다. 내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걷기 실천율은 48.4%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2022년 기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420만 명에 육박하며 이 중 약 83%인 346만 명이 60대 이상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매일 만보를 걷겠습니까? 게다가 손주 돌봄, 집안일, 경로당 활동, 종교 활동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하루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던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의학연구과와 미국 UCLA가 공동으로 10년간 3,000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2023년 3월 세계적인 의학 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되어 전세계 의료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주 하루 이틀만 8,000보를 걸어도 주 3일 이상 걷는 사람과 건강 효과가 거의 똑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이틀만 제대로 걸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주 하루 이틀 8,000보를 걷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14.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 3일 이상 걷는 사람들은 16.5%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고작 1.6%입니다. 매일 걷느라 애쓰는 것과 주말에만 걷는 것의 건강 효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평일에 못 걸어도 괜찮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만 시간 내서 걸어도 건강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 아닙니까? 손주 보느라 바쁜 월요일, 비 오는 화요일, 무릎이 쑤시는 수요일,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날씨 좋을 때 일요일 교회 가기 전에 그때 제대로 걷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연구를 발표한 교토대학 이노우의 고스케 조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바쁜 사람, 체력에 자신 없는 사람도 주 하루 이틀만 제대로 걷는 습관으로 건강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입니다. 잘못 걸으면 오히려 무릎이 망가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50대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40대에 비해 무려 184.4%나 급증합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주 하루 이틀만 걸어도 충분한지, 걷기가 예방하는 5대 질병, 무릎 망가뜨리는 잘못된 걷기법,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올바른 걷기, 일상에서 쉽게 실천하는 방법.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주 하루 이틀 8,000보면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걷기 운동이 대체 어떤 병을 예방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 전 세계 사망 원인 4위입니다. 고혈압, 흡연, 고혈당 다음으로 위험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걷기 운동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걷기가 예방하는 5가지 질병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무서운 병이죠. 일본 후생노동성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만 제대로 관리해도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이 고혈압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걸으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개선되고 혈관을 넓히는 물질이 분비되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4에서 9mm 수은주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당뇨병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65세 이상 10명 중 3명, 정확히 28%가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실명, 심부전, 발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걷기 운동이 이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걸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당을 세포로 끌어들입니다. 혈류량이 늘어나고 당이 세포에 흡수되기 쉬워져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식후 걷기가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10분만 걸어도 혈당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식사 후 소파에 누우시면 안 됩니다. 집 앞을 한 바퀴만 걸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심내혈관 질환입니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한국 노인 사망원인 2위와 4위를 차지합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이런 병들은 한순간에 생명을 앗아가거나 반신마비 같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이 이런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걸으면 혈류가 개선되고 동맥경화 진행이 느려집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납니다. 교토대학 연구에서도 증명됐습니다. 주 하루 이틀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고요? 실제로 하루 30분씩 주 5회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의 90% 이상이 50대 이상 여성입니다.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낙상 시 쉽게 골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회복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져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이 이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걸으면 뼈에 물리적 자극이 가해집니다. 그 자극이 미세한 전류를 뼈에 전달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칼슘 섭취와 햇볕 쬐기도 중요하지만 걷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없으면 뼈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울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정신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울증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우울증상 경험률이 16.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정도가 아닙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무기력해지고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걷기 운동이 이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걷기 같은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17% 감소합니다. 주 4시간 하루 35분 정도의 운동이 우울증 예방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걸으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부족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흥미로운 건 달리기 같은 강한 운동보다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예방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걷기가 최적입니다. 햇볕을 쏘이며 걸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어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 효과가 더 큽니다. 대화하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고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걷기 운동을 병행했을 때 치료 효과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 하나로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골다공증, 우울증 이 5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걸으면 안 됩니다. 잘못 걸으면 오히려 무릎이 망가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50대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40대에 비해 무려 184.4%나 급증합니다. 잘못된 걷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걷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건강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걸으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잘못 걸어서 무릎과 허리를 다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걷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 너무 많이 걷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2만 보, 3만 보씩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역효과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매일 1만 보를 걷다가 발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다리 때문에 무릎 연골이 닳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기준은 2,000보에서 8,000보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걷기 과다입니다. 건강을 위해 걷다가 무릎을 망가뜨린 겁니다. 후생 노동성이 권장하는 걸음수는 성인 8,000보 이상, 고령자 6,000보 이상입니다. 이건 하루 기준입니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불안이 있는 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과도한 걷기가 관절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 다른 분의 사례입니다. 매일 3만 보에서 4만 보를 걷는데 체중도 줄고 좋은데 근육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토요일에는 반나절을 못 쓴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한 걷기 과다로 인한 만성 피로입니다. 76세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5천 보를 걷는데 당뇨병 치료를 위해 걷지만 좌골신경통과 척추관 협착 증과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걷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잘못, 자세가 나쁜 채로 걷는 것입니다. 등을 구부리고 아래를 보며 걷거나 몸이 좌우로 흔들리며 걷으면 무릎, 허리, 발목에 불필요한 부담이 갑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건 최악입니다. 목과 어깨에 큰 부담이 가고 자세가 점점 나빠집니다. 앞을 보지 않으니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걸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서 만성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잘못, 잘못된 신발을 신고 걷는 것입니다. 디자인만 보고 고른 신발, 밑창이 너무 딱딱한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로 오래 걸으면 발바닥과 무릎에 큰 손상을 줍니다. 특히 굽이 높은 신발이나 샌들로 걷기 운동을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적절한 쿠션이 없는 신발로 오래 걸으면 발바닥 근막염이 생깁니다. 발바닥 근막염은 한번 걸리면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네 번째 잘못,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 없이 바로 걷는 것입니다.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걷기 시작하면 근육이나 힘줄을 다치기 쉽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빨리 걷는 건 위험합니다. 근육이 차갑고 굳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많은 게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안쪽이 아프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거나 걷고 나서 무릎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걷기 방법이 잘못된 증거입니다. 특히 오다리 분들은 무릎 안쪽에 부담이 가기 쉽고 연골이 닳을 위험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게 요통입니다. 걷고 있을 때나 걷고 난 후에 허리가 아프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한 증상은 걸을 때 자세가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목 통증이나 발바닥 통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발바닥 근막염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염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한번 걸리면 치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근력 운동으로 바꿨다는 분이 계십니다. 걷기로 무릎을 다쳐서 다른 운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매일 3만 보에서 4만 보를 걷는 직장인분은 체중도 줄고 좋은데 근육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토요일은 반나절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걷기 과다로 인한 만성 피로입니다. 76세 어르신은 하루 평균 1만 5천 보를 걷는데 당뇨병 치료를 위해 걷지만 좌골신경통과 척추관 협착증과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걷는데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걷기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양을 걷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무릎과 허리를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올바른 걷기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릎과 허리를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등을 곧게 펴세요. 등을 구부리지 말고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한 상태로 걸으세요. 머리 꼭대기를 실로 위에서 당기는 느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자세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선입니다. 아래를 보고 걷지 마세요. 15m 정도 앞을 보며 걸으세요. 시선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등도 구부러지고 앞에 장애물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팔 흔드는 방법입니다.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구부리고 뒤로 당기듯이 크게 흔드세요. 앞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뒤로 당기는 것을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보폭도 넓어지고 전신을 사용한 운동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발착지 방법입니다.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 그리고 마지막에 발끝으로 땅을 차는 흐름을 의식하세요. 발끝부터 착지하면 발과 종아리에 부담이 가고 발바닥 전체로 착지하면 무릎에 충격이 큽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보폭입니다. 평소 걸을 때보다 조금 큰 보폭을 의식하세요. 기준은 신장의 45%에서 50% 정도의 보폭이 이상적입니다. 신장 160cm인 분은 72cm에서 80cm, 신장 170cm인 분은 76cm에서 85cm 정도입니다. 다음은 적절한 속도와 시간입니다. 걷기의 이상적인 속도는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지만 평소 산책보다는 조금 빠르게를 의식하세요. 시속으로 하면 5km에서 6km 정도, 1km를 10분에서 12분 정도에 걷는 페이스입니다. 시간은 1회 20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세요. 유산소 운동은 20분을 넘으면 지방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20분 미만이어도 효과는 있으니 무리 없는 범위에서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토대학 연구 결과에도 있었죠? 하루 8,000보를 주 하루 이틀만 달성해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000보는 거리로 하면 약 5km, 시간으로 하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입니다. 매일 걸을 필요 없이 주말 같은 시간이 있을 때 몰아서 걸으면 되니 마음도 편하죠. 그렇다면 어느 시간대에 걷는 게 효과적일까요? 가장 추천하는 건 아침 시간대입니다. 아침 걷기를 하면 체내 시계가 리셋되고 하루를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햇살을 받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건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식후 바로는 소화에 혈액이 사용되므로 30분은 쉬고 나서 걷기 시작하세요. 점심시간 10분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10분간 짧은 운동을 했더니 수면의 질이나 요통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무릎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걷기 신발은 쿠션이 있고 발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세요. 신발 밑창이 두껍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 뒤꿈치가 확실하게 고정되는 것, 발끝에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다음으로 걷기 전후 스트레칭은 반드시 하세요. 특히 종아리, 허벅지 앞뒤, 고관절, 발목 스트레칭을 5분에서 10분 동안 정성스럽게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걷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지면만 걷지 마시고 때로는 흙이나 잔디 위, 운동장 트랙 같은 부드러운 지면도 선택하세요. 또한 평지만이 아니라 완만한 비탈길이나 계단을 조합하면 여러 근육을 균형 있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불안이 있는 분에게는 수영장에서의 걷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작용해 무릎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물의 저항으로 효과적으로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중 걷기는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 정형외과에서 권하는 운동입니다. 자전거도 무릎 부담이 적고 심폐 기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은 무리하게 걷기를 계속하지 마시고 수영장이나 자전거 같은 대체 운동도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몸의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조금이라도 통증을 느끼면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통증이 있는데 참고 계속 걸으면 증상이 악화되어 장기간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증 고혈압, 진찰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180에 110 이상이거나 중등도 고혈압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의 허락을 받으세요.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걸으면 걷기는 나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은 알았는데 실제로 계속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걷기를 습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걷기 방법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는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걷기를 습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한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걸음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고작 3층 분량의 계단이라도 왕복하면 약 300보가 됩니다. 매일 계속하면 큰 효과가 생깁니다. 한 조사에서는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 시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으세요.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8,000보 정도라면 주 2회는 걸어서 출근해 보세요.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차장에서는 가장 먼 곳에 차를 세우세요. 장 보러 갈 때나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일부러 먼 곳에 차를 세우는 것만으로 왕복 수백 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입니다. 점심 먹고 조금 돌아서 회사로 돌아가거나 가까운 편의점까지 걸어가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오후 업무 효율도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반려견 산책을 활용하세요. 반려견 산책은 매일 걷기 습관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개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비 오는 날도 힘이 납니다. 여섯 번째, 손주 어린이집 데려다주며 걸으세요. 아침에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길. 조금만 일찍 출발하면 여유있게 걸으며 손주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에 걸어서 가세요. 어차피 가는 곳이라면 버스 대신 걸어가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는 즐거움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걸음수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걸음수 측정 기능이 있고 스마트워치를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숫자로 보이면 게임하듯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3,000보니까 조금 더 걸어볼까? 이번 주는 목표 달성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월간 20만 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2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7,000보입니다. 오늘은 5,000보밖에 못 걸었으니까 내일 8,000보 걸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토대학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매일 똑같이 걸을 필요 없이 주 단위 총량으로 조절하면 된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실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래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정도에서 끝내는 게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매번 한계까지 무리하면 지쳐서 다음 날은 걷고 싶지 않게 됩니다. 70% 정도의 힘으로 끝내면 또 내일도 걷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동료를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거나 직장 동료와 점심 후에 걷거나 온라인에서 걸음수를 겨루는 그룹에 참가하세요. 누군가와 함께하면 혼자서는 계속할 수 없는 것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걷는 것도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어느새 30분, 1시간이 지나갑니다. 새로운 팟캐스트를 듣기 위해 걷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또한 걷기 행사에 참가하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전국에서 여러 걷기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도는 코스나 자선 워크 등 목적을 가지고 걸으면 평소 걷기와는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걷기로 인생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1년간 비 오는 날도 매일 걸어서 65km에서 49km까지 체중을 줄인 분이 계십니다. 16kg 감량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일도 하고 헤어도 하고 옷도 사고 에스테틱도 받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매일 걸어서 정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16kg 감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계속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6세에 하루 평균 15,000보를 걷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당뇨병으로 죽을 뻔해서 치료하기 위해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등산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76세의 등산가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례,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집에만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걷기를 시작했더니 푹 빠지게 됐고 그대로 모든 게 회복되어 취업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걷기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본인은 말씀하시지만 확실히 걷기가 회복의 계기가 됐을 겁니다. 걷기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인생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비 오는 날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주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토대학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주에 단 하루 이틀 8,000보만 걸어도 여러분의 건강은 확실히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아니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먼저 1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단 한 층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한 바퀴부터 시작하세요. 경로당 가는 길을 조금 돌아가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매일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토대학 연구가 증명했듯이 주 하루 이틀 8,000보만 걸어도 주 3일 이상 걷는 사람과 거의 같은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올바른 자세로 걸으세요. 등을 펴고 시선은 15m 앞, 팔을 크게 흔들고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이 기본만 지키면 무릎과 허리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고 한 정거장 걷고 점심 후 10분 산책하세요. 특별한 시간을 만들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계속하세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못 걸어도 괜찮습니다. 주 하루 이틀 8,000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계단 한 층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